이거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 부분,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각각 입학처의 학교 소개나 전공 소개, 아까 말씀드렸죠. PDF 파일이나 웹페이지나 동영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가시면 서강 전공 안내, 여기를 보시면 서강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한양대인데, 한양대 보면 이제 한양대는 영상으로 다 돼 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영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가이드북이나 안내책자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대는 여기 입학 안내책자, 여기에 가시면 이렇게 책자로 보실 수 있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이드북 다운로드 받도록 돼 있고, 동국대 같은 경우도 가이드북이라서 가이드북 이렇게 세 종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전공 가이드북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3학년하고 1, 2학년, 그러니까 이제 고3 연수랑 1, 2학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런 학과 안내 가이드북을 보면서 염두에 둔 전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과들은 대체로 이제 학종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정시원서를 쓸 때는 점수가 되는데 이 학과를 가도 좋을 것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지만, 대체로 학종과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의 서술 내용의 속성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서술 내용들의 속성을 찾아보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적절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학과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 학과에서 말하는 어떤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맞닿아 있네. 그러면 이 학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염두에 둔 전공을 중심으로 찾아보는 건 똑같아요. 그걸 똑같은데 그거를 학교 활동의 계획에 집어넣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을 요런 데 초점을 맞춰서 좀 해야 되겠구나. 요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활동의 내용, 그러니까 활동명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하는 목적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의 목적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떤 학교는 응용통계학과가 있고 어떤 학교는 통계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는 통계학과가 자연계열에 들어가 있고 어떤 학교는 통계학과가 인문계열에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국대는 자연계열의 통계학과가 있고, 고려대는 인문계열의 통계학과가 있는데, 연대는 인문계열의 통계학과가 있는데 응용통계학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어떤 식으로 통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뭘 중심으로 학교 활동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이 광고하고 싶어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면 광고홍보학과가 있는 그 학교들의 전공 안내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속성의 아이들이 오는 게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의 전공 안내서를 내는 대학들이 그런 측면들의 차이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뭐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걸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지만 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지식이라는 거는 본전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발품을 팔거나 손품을 팔아가지고 알게 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본전 생각 때문에 잘 안 잊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게 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자꾸 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본전 생각이 굉장히 강한 그런 거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애는요,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게 없어요.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또,
이런 것도 좀 쓰임이 있고 한데, 애가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고, 방학 때 애들이랑 많이 친해지시고 나면, 지금부터 이제 많이 친해지세요. 친해지시고 나서, 요런 데 접속해가지고, 보세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예. 이거 아세요? 워크넷, 커리어넷? 워크넷, 커리어넷, 저기에 가시면 워크넷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워커넷에 여기 직업 진로라는 곳에 가면은 요런 메뉴들이 있는데 요 메뉴에 요거 직업 심리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 직업 심리 검사라는 데 가면은 청소년 심리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MBTI 검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막 이렇게 던져주고 그 질문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답을 하면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게 해 주시면 애들이랑 친해져야 돼요. 그 친해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커리어넷에 가면 커리어넷은 여기가 커리어넷이에요. 그래서 이 커리어넷에 요렇게 여기에 가시면 커리어넷 여기에 가시면은 요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은 저기 보시는 대로 이제 그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직업이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런 거를 좀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수경 원장님께서 그 뭘 하나 찾아서 올려놓으셨죠.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저한테도 뭐 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뭐지? 그러고 이제 들어가 봤어요. 여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EBSI의 진로 선택 검사라고 해서 진로 탐색 검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진로 탐색 검사라고 여기 들어가시잖아요. 진로 탐색 검사라고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여기 진로 탐색 간편 검사 체험하기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검사하기라는 것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요거랑 요거 했는데 요게 이제 거의 요 검사하기는 질문이 192개가 있어요. 그 192개의 질문이 있고 여기 10분 진로 탐색 검사하기는 한 40개 정도 있나 봐요. 40개 정도. 그 40개 정도 있어가지고 요거를 둘 다 해봤어요. 둘 다 해봤는데 둘 다 같은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요거 두 개를 해보면은 요렇게 여섯 개의 그 그러니까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뭐 사회형, 리더형, 사무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판정을 해줘요. 판정을 해주는데 그 두 개 정도씩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정도씩 저 6개 중에서 두 개 정도로 이렇게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추천할 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아이들이랑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